아이고, 미안. 처자가 너무 순진하고 귀여워서 그만. 네? 실은 나 무당일 접은 지 오래되었다오. 여기 오기 전에 식당에 들렀지. 그 왜 할머니 집이라고. 네? 네. 거기가 내 딸이 하는 집이야. 아가 딸한테 전화가 와서 아가씨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지. 네? 그 말에 유미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잔뜩 주눅이 들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할머니는 그런 유미가 몹시 귀엽다는 듯 그녀를 살피더니 부엌에서 수정과를 가져왔다. 자, 마셔요. 수정과야.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림자 놀이를 물어볼 거란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럼. 그래. 아가씨는 그림자 놀이를 어디까지 알고 있어? 그런 할머니의 물음에 유미가 그림자 놀이가 소개되어 있는 그 책을 꺼냈다. 유미는 할머니에게 자신은 대학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생인데 논문 때문에 그림자 놀이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어디 보자. 응? 이 중요한 부분이 다 뜯겨져 나갔네. 네. 그래서 초면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이 어느새 인자하게 느껴졌다. 유미는 할머니가 주신 수정과를 한 모금 마신 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 놀이는 나도 경험하진 못했는데 나 어릴 때 내린굿을 해준 신어머니가 들려줘서 대충은 알고 있지. 유미는 할머니의 말에 속으로 환호성을 내질렀다. 역시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구나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림자 놀이는 말이지. 어디에다가 얘기할 만큼. 떳떳한 일이 아니야.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얼굴이 멀어지면서 유미의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야. 일어났는가? 유미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떠보니 창호지로 만든 문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림자 놀이를 알고 싶다면 직접 겪어보는 게 좋을 테지. 그게 무슨... 그 말에 놀란 유미가 무심코 아래쪽을 바라보니 자신이 처음 입고 왔던 옷이 아닌 붉은색의 여성 전통 홀레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유미의 머리에는 족두리까지 씌워져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당황한 유미가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녀는 질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문고리가 불에 달궈진 것처럼 몹시 뜨거웠던 것이다. 나오려고 해도 소용없어. 부적으로 방문을 봉했으니 내일까지는 꼼짝없이 그 안에 있어야 할 거야. 할머니 말처럼 방문 위에는 노란색 부적이 여러 장 붙어 있었는데 그곳 역시 문고리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열기가 전해졌다. 그럼 책에서 빠져있는 그림자 놀이의 나머지 내용을 알려주지. 자네 뒤에 있는 신랑이 보이는가? 신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유미는 설마하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파란색의 전통 남성 홀레복을 입은 누군가가 비단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사방에 진동하는 악취와 함께 누워있는 자의 검붉게 변해버린 손을 본 유미는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그래. 그 애는 반년 전에 결혼도 못하고 죽은 내 아들이야.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당장 신고할 거예요. 그래, 좋아. 대신 신고를 하려거든 내일 해. 이미 시작된 그림자 놀이는 멈출 수 없으니까. 파란색의 홀레복을 입은 남자의 시신과 함께 방 안에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유미는 참을 수 없는 공포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이걸 왜 그림자 놀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몰라요. 제발 꺼내주세요. 제발요. 그림자 놀이를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꼭두각시 홀레라고 불렀지. 우리 지역에서는 꼭두각시 대신에 산 사람을 쓰지만 말이야. 아가씨한테는 미안하게 됐어. 그 순간 유미는 민속학을 공부하면서 본 내용을 떠올렸다. 꼭두각시 홀레란 전통 인형극 중 꼭두노름에 등장하는 여자 인형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성인 남성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관에 함께 놓고 매장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 인형을 산 사람으로 바꿨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엄마, 시작했어? 할머니 집 식당에서 만났던 화장이 진한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시작 안 했다. 초저녁밖에 안 됐으니 곧 시작하겠지. 그런데 그때 유미의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두려움에 떨며 살며시 뒤를 돌아본 유미는 경악하고 말았다. 시신의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이 바람에 날렸는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푹 꺼진 두 눈에 흔적 없이 주저앉은 코, 그리고 찹쌀이 가득 찬 상태로 반쯤 벌어져 있는 입. 살려줘! 견딜 수 없는 공포에 온몸을 떨며 소리치던 유미는 문득 사방이 막힌 방 안에 왜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생각했다. 아, 내가 그림자 놀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말 안 했군. 그림자 놀이를 할 때는 신방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남자 쪽 식구들은 문 밖에서 신부가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밤새워 지키고 있다네. 그러고 문 밖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재미있는 그림자 놀이가 펼쳐지지. 신부가 착시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죽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이승으로 되돌아온 건진 모르지만 말이야. 엄마, 시작했나봐. 말로만 들었는데 그림자가. 엄마야, 진짜 신기하다. 살려줘. 그 옛날 못 먹고 못 입고 살던 시절에는 부모가 입 하나 덜 자고 그 어린애를 결혼시키곤 했어. 그런 집이 태반이었지. 근데 요즘은 어디 그러나. 그러니 내가 우리 막내 그림자 놀이를 해주려고 꼬박 반년 동안을 기다렸어. 이봐요. 이봐요,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아가씨, 이 추운 날 빈집에서 뭐합니까? 유미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강렬한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눈을 떴다. 살려줘.
살려줘.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유미는 자신의 몸을 손으로 더듬으며 곳곳을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자신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고 가방도 머리 위쪽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참. 아가씨 술 마셨어요. 날도 추운데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몇 시인가요? 나 참. 비닐하우스 보러 가는 길에 빈집에 문이 열려 있어서 와봤더니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어휴, 아가씨. 이건 내가 먹던 식혜인데 이거라도 마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 유미는 옆에서 자신을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그 아주머니가 건넨 식혜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식혜라고 하기에는 맛이 다소 밍밍하고 시큼했지만 당장 뭐라도 마셔야만 했다. 경찰서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머니의 말을 뒤로 하고는 유미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후로 유미는 며칠 동안을 멍한 상태로 지냈다. 꿈이라고 하기엔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친한 동기와 함께 자신이 방문했던 땡땡땡 마을로 가봤지만 할머니 식당의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자신이 쓰러져 있었던 느티나무 아래 빈집 역시 그대로 비어 있었다. 결국 유미는 그림자 놀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포기했고 그 후로 3개월이 지나갔다. 어느 날 유미는 자신이 구매했던 그림자 놀이에 대한 책을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책을 발견한 곳은 놀랍게도 민속학 담당 교수님의 교수실이었다. 아, 그림자 놀이. 그건 전통화된 풍습이라기보다는 무속 행위에 가까워. 근데 유미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무속행위요? 그래. 쉽게 설명하면 중남미 부두교의 강신술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시신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마지막에 시신의 입속에 있는 찹쌀을 먹음으로써 주술이 완성된다. 뭐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서 풍속이 아니라. 아니 근데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만 가볼게요. 교수실을 빠져나오면서 유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날 미리 실행해둔 녹음 어플을 떠올린 유미는 파일을 찾아내어 재생시켜 보았다. 아, 뭐야. 역시 내 착각이었나? 그런데 첫째한테 가서 입속에 있는 쌀로 식혜를 만들라고 해. 그렇지. 그런 부부는 평생 함께 하는 거야. 죽는 날까지.